안녕하십니까.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의 김남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의보감의 칠규 반상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규 반상이란 말은 동의보감의 양로라고 이제 부양로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이것이 신영문의 그 맨 끝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양로가. 근데 양로라는 것은 이제 신영문의 뒤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를 붙여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로라는 것은 노인을 보양한다. 그러니까 노인을 보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칠규 반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곱 개의 구멍이 정상과 반대로 움직인다 그런 뜻이죠. 이 반상이라는 것이 상도에서 반대된다 이런 얘기니까. 그 일곱 개의 구멍이라는 것은 얼굴에 있는 일곱 개 구멍, 일곱 개 구멍이 정상에서 벗어난다. 얼굴에 있는 구멍을 세 보시면 일곱 개죠. 눈 두 개, 귀 두 개, 콧구멍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입 하면 일곱 개입니다. 그 일곱 개 구멍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눈으로 그 어떤 빛을 보고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것, 그게 정상이죠. 근데 눈이 어두워지면 그건 비정상이죠. 귀가 안 들리면 귀는 당연히 들리려고 귀에 있는 건데 안 들리면 그것도 비정상이죠.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되는데 냄새가 안 맡아지고 콧물이 막 새 나온다. 그 비정상이죠. 입으로 침이 밥을 먹지도 않는데 침이 나온다. 그러면 뭐예요? 그것도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노인의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동의보감에서 이제 허준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에, 정과 혈이 약해지면 몸에 있는 일곱 개 구멍, 곧 두 눈, 두 귀, 두 콧구멍, 입 등이 재구시를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울 때에는 눈물이 나지 않고 오히려 웃을 때 눈물이 흐른다. 늘 걸쭉한 콧물이 많이 나오고 귀에서는 늘 매미 우는 소리가 들린다. 음식을 먹을 때 입이 마르며 잘 때에 침을 흘린다.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찔끔거리며 매우 굳거나 설사하는 똥을 싼다. 낮에는 졸음이 많고 밤에는 누워도 정신이 또릿또릿하고 하다 잠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칠규반상 일곱 개 구멍이 정상과 반대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오줌하고 그다음에 대변에 대한 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홉 개 구멍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칠규반상보다는 구규반상이라는 의미가 더 이제 그 그러니까 생식기하고 항문에 있는 구멍까지 포함해서 아홉 개 구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이런 정상과 반대되는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노인 질병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병은 구멍의 병이다. 이제 구멍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을 치료할 때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의 약을 쓸 때보다 센 약을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두 번째 줄은 그다음 비록 삿된 기운이 침범한다 하더라도 찬 약이나 땀을 많이 내는 약 이런 걸 써서는 안 되고 토하게 하거나 강제로 설사시키는 것. 토하거나 설사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에 속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이가 든 노인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순한 약으로 조리해서 치료하는 게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강한 노인들은 일단 위급한 상황에서는 센 약을 써도 상관은 없겠죠. 잠시 동안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인과 젊은이의 몸을 이제 비교한다 그러면 몸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노인 안혼.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뭐 노인병에 대해서 이제 일부 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눈이 어두워지죠. 이게 바로 혈기가 쇠퇴해서 눈이 어두워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동의보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게 노인병. 젊은이는 눈이 금방 어두워지진 않죠. 그다음에 노소지수 부동이라는 건 노인과 젊은 사람은 잠자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왜 노인은 밤에 잠이 없는가? 밤이 되면 잠이 없어지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낮에는 오히려 꾸벅꾸벅 졸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밤이 되면 잠을 탁 잘 자고 낮이 되면 멀쩡하게 활동하다가 밤 되면 또 자고. 근데 나이를 먹으면 밤에 잠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바로 이제 혈기가 쇠퇴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그렇게 이제 이런 조문이 있죠. 그다음에 소변에 많고 적음. 그래서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젊은이는 오줌이 적게 나오는데 노인들은 오줌이 많다. 이것도 다 이제 혈기가 쇠퇴해가지고 기운이 올라오는 기운이 많고 뭐 내려오는 기운이 적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나이를 먹으면 화장실에 자주 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화와 건강 우리가 나이가 먹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몸이 쇠퇴하기 때문에 뭐 우울증이나 분노 조절 장애
불면증,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 노년은 사실은 또 인생의 황금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평생 살면서 그동안 겪었던 그 여러 가지 경험을 직접 해가지고 그때 거의 모든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해안을 갖고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 값을 해라 그런 얘기가 그런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나이가 먹는 것을 불편한 진실로 받아들일 것보다는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보감에서는 허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